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그 말 한마디를 단 한 번이라도 더 듣고 싶어 눈시울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친아버지를 일찍 떠나보낸 뒤 저는 아버지라는 호칭에 굶주려 있었죠. 늦은 나이에 결혼해 장인어른을 처음 뵈었을 때 덩치가 크고 웃음소리가 우렁찬 그분이 제 허전함을 단숨에 채워주셨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하며 아버지라고 불러드릴 때마다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은 겨우 7년이었습니다. 건강하시던 장인어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뜨셨거든요. 4해가 지났지만 길에서 체격 좋은 70살쯤의 어르신을 마주치면 눈물이 먼저 솟구칩니다. 아버지 같아서라는 이유만으로요. 이런 깊은 그리움 속에서 깨달은 건 하나였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감사하면서도 때로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고통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 두려움은 통계에도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8%를 넘어 OECD 최고 수준입니다. MK, 코, KR. 열심히 살면 노후엔 편해질 것이라는 믿음은 숫자 앞에 무너지고 노년층 자살률 역시 OECD 1위라는 냉혹한 현실이 뒤따릅니다. N. 위키피디아. 오그. 많은 어르신이 사는 게 더 고통이라 말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빈곤이 한꺼번에 덮쳐 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린 무엇을 준비해야 이 거대한 파도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까요? 세 분의 실제 사례를 통해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72세 이정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기초연금 30만 원, 국민연금 40만 원이 전부였어요. 나는 이제 지출이 없잖아 라고 생각했지만 겨울 난방비 폭탄에 병원비까지 더해지자 매달 20만 원 적자였습니다. 이 할머니가 삶의 끈을 놓지 않은 건 동네 반찬 나눔 서클 덕분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동네 엄마들과 김치를 담그고 그 대가로 한 끼 반찬과 5만 원의 활동비를 받았죠.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쓸모가 있구나라는 자존감이 생활고보다 더 큰 에너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68세 박영수 어르신입니다. 30년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다가 퇴직금 2억 원을 받고 나왔지만 월 국민연금은 7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투잡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택배 배송을 시작했지만 무릎 관절염이 악화돼 한 달 만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결국 박 어르신은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담보대출이 없고 5억 원짜리 집 한 채뿐이었는데 주택연금을 통해 매달 12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된 겁니다. MK, 코, KR.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내 집 한 칸 그대로 살면서 연금까지 챙긴다는 장점이 불안감을 눌렀고 지금은 딸 집에서 손주 돌봄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보태며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75세 최미자 부부의 사례입니다. 두 분 모두 교직에서 정년 퇴직했지만 연금 수령액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맞벌이 시절의 소비 수준을 유지하다 보니 저축이 빠른 속도로 줄더군요. 고민 끝에 도시근교 작은 집 텃밭 전략으로 살림을 확 줄였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전세로 돌리고 경기 북부에 15평짜리 소형 주택을 매입해 이사했죠. 도시와 불과 1시간 거리이지만 주거비는 3분의 1로 식비는 2분의 1로 낮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작은 텃밭이 부부의 일상이자 운동이 돼 병원 갈 일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소득을 늘리기 어렵다면 지출 구조를 바꿔라는 전공법이 통했다는 증거죠. 세 사례를 통해 드러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입의 다각화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평균 60만 70만 원대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빚, 초전, 감, 근로소득이 불가능해지기 전에 소액 부업, 임대소득, 금융 배당처럼 여러 갈래의 작지만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둘째, 지출의 최소화와 구조조정입니다. 큰 집을 유지하려다 현금이 묶인 채 생활고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운사이징이나 주택연금 혹은 지방 소형주택 전환처럼 자산을 현금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셋째, 사회적 연결망과 역할 찾기입니다.
빈곤보다 무서운 건 고립입니다. 반찬 나눔, 시니어 일자리 센터, 지역 봉사 등은 수입 이상의 가치를 줍니다. 관계 속에서 나는 아직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우울과 자살 충동을 낮춰줍니다. 타임, 감.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50대부터 체력 관리 노후, 의료비의 70%가 만성질환 치료비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60대 초반부터 주거 전략 점검 내 집을 고집하기보다 내 삶에 맞는 집을 찾아야 합니다. 70대 이후엔 관계 목적 취미가 필수 일상이 목적을 잃는 순간 남은 삶이 감옥이 되기 쉽습니다. 무엇보다 늙어서 준비하면 늦다는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서류 한 장, 전화 한 통으로 할 수 있는 기초연금주택 연금장기 요양 등 공적 제도부터 꼼꼼히 챙기고 예적금 ETF 배당주 등 안정성과 유동성을 모두 고려한 포트폴리오를 소액이라도 꾸준히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아보면 제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던 시간은 짧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제 인생을 단단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누군가의 그리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사는 게 더 고통이라는 한숨을 그래도 살아볼 만하다는 미소로 바꾸기 위해 지금부터 우리가 서로의 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돈 한 푼, 건강 한 번, 다정한 인사 한마디가 모여 노후의 파도를 잔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부모님께 혹은 스스로에게 건네는 작은 손길이 내일의 더 나은 현실을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함께 살아갈 이유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앞서 다룬 노인의 현실과 감정적 공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살아있는 동안 덜 두렵게 살기 위한 현실적인 준비법을 보다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다만 말투는 여전히 부담 없이 말하듯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실제로 많은 시니어 전문가들이 권장하고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활용되는 자료를 토대로 구성한 것이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는 돈이 많아야 하는 거 아니냐 하고 물으시는데요. 사실 핵심은 얼마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고 유지하느냐입니다. 이제 하나씩 짚어볼게요. 1. 한 달 생활비 정확하게 계산해 보기. 막연하게 한 달에 한 200이면 되지라고들 많이 하시지만 직접 계산해 보면 25만 3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필요한 기본 지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비 관리비, 수도, 전기, 가스 약 3,050만 원. 식비 세끼 자취 기준 약 4,060만 원. 의료비 정기검진, 약값 포함 월 평균 20만 원 이상. 통신교통비 약 1,020만 원. 여가침 목비용 10만 원 이상. 따라서 연금이나 소득이 월 200만 원 아래라면 반드시 지출 구조 조정이나 추가 수입원 마련이 필요합니다. 2.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세 가지 공적 제도를 꼭 활용하자. 국민연금. 60세 이전까지 꾸준히 납부하면 20년 이상 납입 시 월 평균 7,090만 원 수준으로 받습니다. 지금 납부 중이라면 이미 가입 제도를 활용해 최소 납입 기간 10년을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60세 이후에도 가입 가능하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에게 월 최대 약 33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배우자와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꼭 신청하세요. 주택연금. 시가 12억 원 이하의 자가주택이 있다면 만 55세부터 가입 가능. 보통 월 100만 200만 원 사이의 연금이 평생 지급됩니다. 단, 은행 대출이 있거나 다가구 주택일 경우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하나의 수입에 의존하지 말고 작은 돈의 흐름을 여러 갈래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례. 67세정 모 씨는 국민연금 72만 원 외에도 아래와 같이 소액 현금 흐름을 만들어 매달 45만 원을 추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네 공동주택 주차장 지킴이 월 20만 원. 지역 커뮤니티에 글쓰기 봉사 후 소정의 활동비 월 10만 원. 여름엔 텃밭 채소 소량 판매 월 15만 원 수준. 이런 방식으로 덩어리 돈이 아닌 흘러들어오는 돈을 확보하면 불안감이 현저히 줄어들고 삶의 활력이 붙습니다. 4. 지출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
1. 다운사이징 또는 지방으로 이주. 도심 전세 3억짜리 집에 사는 것보다 지방 1억 내외 주택을 구매하고 나머지 2억으로 이자 투자 월세 수익을 만드는 게 효율적입니다. 이 의료비 줄이기 위한 건강습관 투자. 정기 건강검진, 식단관리, 걷기 습관만으로도 만성질환 관리 비용을 3,050% 절감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예, 당뇨 전 단계에서 관리 성공한 노인의 경우 연간 병원비가 평균 100만 원 이상 줄어든 사례 다수. 3. 손주에게 돈 안 쓰는 법 훈련. 손주는 예쁩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조건 없이 돈을 주는 건 나중에 금전 갈등의 씨앗이 되기 쉽습니다. 생일이나 명절 외에는 작은 선물이나 직접 만든 음식으로 대신해도 정서적으로 충분합니다. 5. 관계 단절을 막기 위한 활동처 확보가 필수입니다. 대한민국 고독사 방지법이 생긴 이유는 단순합니다. 노인 고립이 공공위기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활동이 없으면 우울증, 질병, 경제적 위기, 고립, 자살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추천 활동 예시. 지역 도서관 글쓰기반. 노인복지관의 탁구서 에어가 교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시니어 모임방. 유튜브로 본인의 이야기를 나누는 개인 채널 개설. 단돈 영원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이고 정서적 건강은 결국 실천에서 나옵니다. 마무리 팁. 나이 들수록 중요한 3가지를 기억하세요. 내 돈을 직접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치매 사기 예방 위해 작은 소비도 메모하고 자녀에게 계좌를 맡기는 일은 신중하게 하세요. 내 몸을 스스로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일어나고 밥을 챙겨 먹고 병원을 다닐 수 있어야 노후는 지옥이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함께 나눌 사람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친구가 아니어도 됩니다. 단톡방 속 이웃이든 교회 봉사활동이든 관계의 끈을 꼭 붙잡아 주세요. 지금 준비하는 당신은 이미 절반을 이긴 겁니다. 사는 게 고통이라는 한마디가 아니라 사는 게 여전히 할 일이 많네라는 말이 나오길 오늘도 한 걸음 함께 내딛어 보아요.